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정확하고 진실된 최신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를 맡고 있는 김병우 원장입니다. 전 연세 산돌병원에서 척추신경외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매달 2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내용은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 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허리 디스크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물음표가 2개 붙었으니까 무언가 반전의 의미도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한 솔직한 토크와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 다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허리 디스크 질환이 아닌 목 디스크여도 상관이 없으니 실시간에 항상 참여하셔가지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는 26년 4월 9일과 22일에 각각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 다음대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받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들어오시자마자 이미 먼저 질문을 주셨던 0845S님 거. 네. 0845S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845S님께서는 바로 기다리셨다가 질문을 주셨는데, 허리 감압술을 받은 지 3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하셨고, 수술 후부터 신경 눌림으로 아팠던 쪽 근육 수축이 있는 심한 채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통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회음부 쪽이 따끔거리고 가끔 미세한 통증이 있습니다. 저림이나 당김, 방사통은 없습니다. 근육 수축이 심해도 다른 통증은 없이 지내오다가 최근 회음부 쪽도 이상한 느낌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0845S님은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디스크 재발이나 그런 증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은 크게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회음부 쪽으로 미세한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외음부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근육 수축과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해당되는 근육이 퇴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경 물줄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경은 물줄기 같아서 해당되는 근육에 이렇게 그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물줄기가 끊어지면 이 근육이란 땅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메마른 땅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외음부 쪽에 신경통이 발생한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있는데, 지금은 강화하는 운동과 재활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반을 좀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우리가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스쿼트라든지 런지 같은 운동들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근육 중심으로 해주고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라든지 아니면은 테니스 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주변을 강하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주변부에 혈류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수축이 일어나서 퇴행이 돼버린 다음에 메말라 버리면 이 작은 말초신경 가지들이 이 근육에 포획이 돼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인트랩먼트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포획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없던 병증들이 생겨요. 특히 회음부로 가는 미세한 신경 가지들은 굉장히 가늘어서
자칫 잘못하면 치료 시기를 늦추면은 골치 아플 수 있게 되고 좌골 통증까지 동반되면 앉아 있는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아주 많이 걷는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행을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더욱더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좀 업 시켜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강의 전에 또 대답을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강의는 조금만 이따가 바로 하고 몇 가지 질문 또 말씀드려 볼게요. 유연님이 도와달라고까지 말씀을 주시니 제가 이걸 지나갈 수가 없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님께서 도수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 MRI를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가 약간 돌출된 지 3년이 지났다. 근데 허리는 점점 나아지더니 다리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MRI 촬영하니 3년 전보다 약간 더 돌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연님 좀 좋지 않은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자, 도수 치료를 받은 거는 척추 질환을 낫게 하려고 치료한 거잖아요. 근데 잘 했는데 안타깝게도 디스크가 돌출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약간 더 돌출이 되고 허리보다는 다리로 증상이 옮겨간 거예요. 이거는 좋지 못하는 징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이렇게 봅시다. 디스크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이 디스크가 찢어지게 되면 디스크를 싸고 있는 신경 얼기가 있어요. 그물처럼 생긴 동척추 신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 감지 센서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통증은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뭔가 띠딩띠딩 소리가 나거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모든 기계들도 그렇게 센서가 있어서 에러 메시지를 띄우잖아요. 똑같아요. 이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감싸고 있는 신경들이 그걸 감지해서 통증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때 허리 통증이 발생한 거죠. 그 허리 디스크의 찢김이나 아니면은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갔거나 반대로 허리 디스크의 퇴행이 심해서 내부로 파고 들어가도 그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옮겨가 가지고 옆으로 돌출이 돼서 신경 뿌리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만일에 다리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걷기가 힘들면 요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약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신경주사 같은 걸 받아주시는 게 좋고 프롤로요법도 같이 병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한두 번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면 MRI를 가지고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치료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님은 지금 조금 좋지 못한 징조이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진료에 임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증상을 잘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시고 내 증상을 잘 들어주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강의 속에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강의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만 질문을 받고 가볼까요? 킴님 거 보겠습니다. 디스크 수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 물어보셔서 여기까지 질문 한번 받고 강의해 보겠습니다. 킴님께서는 디스크를 수술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새벽에 넘어져서 엉덩이를 마루에 심하게 부딪혔대요. 그다음 허리 통증과 발목 저림이 있습니다. MRI상으로는 전과 같다는데 왜 아플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새벽에 넘어졌어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마루에 심하게 부딪혔죠. 자, 그러면 그 엉덩이를 부딪힌과 동시에 엉덩이 주위에 근육이나 연부 조직, 인대에 충격이 가해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리로 가는 가장 굵은 신경, 허리를 벗어나서 그 허리에 신경 뿌리가 모두 모이면 어떤 신경이 되냐면 좌골신경이라는 게 돼요. 오른쪽에 있어도 좌골신경, 왼쪽에 있어도 좌골신경이에요. 좌자는 앉을 좌자죠. 자, 그러면 이 좌골신경이 다리를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허리 통증과 발목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디스크를 수술한 부위는 크게 문제가 없다. MRI는 전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재파열이 발생하지는 않은 거예요. 재파열이 발생을 하지는 않은 건데 아무래도 충격이 발생하면서 그 근방의 신경에 충격이 간 거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디스크를 갖고 있었을 때는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도 있고 이 충격이 생겨서 발생하는 이 디스크 주위의 염증을 자연적으로 흡수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좋은데 한번 손상받은 디스크는 이 기능이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수술을 할 필요까지 재발은 안 됐지만 다시 재파열은 안 됐지만 통증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과 같은 형태의 신경뿌리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안정하고 약물을 취하고 쉬어봤는데 통증이 지속되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은 주사 치료를 해볼 것 같아요. 신경치료의 일종이죠.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적은 양으로 가장 의심되는 부위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나 후진의 측지 신경차단술이나 다양한 형태로 시도해 볼 것 같고요. 그 주위의 근육이나 염자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프롤로요법 같은 것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RI가 일단은 전과 똑같은 소견이라 크게 재파열된 게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수술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냥 놔둬가지고는 그 안에 염증이 스스로 잘 가라앉지 않고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굳은 살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2차적으로 유착이나 협착 때문에 통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님도 아마 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네, 이제는 우리 강의로 넘어가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뜨거운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민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요통부터 방사통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 주신 분이 회음부에 막 저림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디스크는 정말 5만 가지 증상을 다 일으킬 수 있다 보니 국민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 치료는 정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이야기할 때는 수술, 비수술 이런 것도 있고 수술 안에는 현미경, 양방향 내시경, 단일공 내시경, 기타 등등등으로 무슨 수식어가 붙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고 도구를 제외하고도 뭐 황색인대 제거술이니 또 골절제가 없는 감압술이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만 하더라도 신경성형술부터 꼬리뼈 내시경, 고주파 등등 굉장히 많은 치료가 있고 주사도 종류가 다양해요. 여기에 더하기 한의사 선생님들까지 가세되어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국민질병이다 보니까 굉장히 훈수를 두는 환자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가족들도 야 너는 그 운동 안 해서 그래. 수술하면 큰일 난다. 시술은 어차피 해봤자야. 그리고 그 주사 몇 번 맞으면 큰일 난다던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내가 치료를 해봤는데 그 병원 가봐. 그 선생님이 딱 치료하자는 대로 하면 돼. 나는 거기서 내시경으로 치료가 싹 다 나았어. 또 어떤 분은
나는 가가지고 주사 몇 번 맞으니까 딱 낫던데? 이러면서 우리의 귀를 속삭여주고 마음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 저 의견에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보면 병원이 너무 많아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부 척추 관절 통증, 척추 관절 도수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병원 검색하면 무조건 뭐 척추 관절, 관절 척추 뭐 기타 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의 이름에도 무슨 척 들어가는 거 정말 많죠. 그다음에 힘차고 튼튼하고 바르고 예, 굉장히 그런 계열의 이름들을 많이 쓰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송만 보더라도 제가 초창기에 우리 비욘디와 함께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봐도 이 척추 관련된 방송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지고 이 유사한 질환들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게 뭐가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군더더기를 빼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어서 제가 좀 깔끔하게 또 솔직하게 정리를 해드려 봤으니까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는데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4, 5번 골극이 생기고 디스크도 탈출된 상황이라고 하는 5501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환자분들의 사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신경주사를 3번 정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4, 5번에 골극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5502님께서도 아셔야 될 거는 퇴행성 질환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골극이라는 거는 뭐냐면 뼈가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을 말해요. 보니스퍼라고 하는데 뼈에 어떤 굳은 살이 생긴 거죠. 단단한 하드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디스크가 같이 나왔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5501님께서 아셔야 되는 건데 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의사냐 안 하는 의사냐가 중요해요. 1번이. 왜냐하면 수술을 하지 않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부가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어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가 나중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해주는 선생님이 실제로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이 또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작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수술 방법이 조금 더 환자한테 침습적인 경우라면은 본인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이 디스크가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득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사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신경주사는 3번을 했는데 오른발 감각이나 저림이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일에 첫 번째 증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 이상 60% 이상 상당히 좋아지고 저림만 조금 남아있다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서 자연 회복을 더 기대해보고 그 다음에 꼭 스테로이드 신경주사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들도 같이 병행하고 운동과 재활을 병행해서 디스크가 예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신경주사를 3번 했는데 내가 생활이 괴롭고 힘들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방법이 다양한데 현미경도 있고 양방향 내시경도 있고 단일국 내시경도 있겠죠. 그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2님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몰라서 정확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 드렸는데 만일에 아직도 괴롭다면은 수술을 해보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지금 상당히 좋아지긴 했고 약간 남았다면은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어서 그게 주사나 약물 같은 치료가 되거나 혹은 운동 재활이 되거나 어찌되었든 간에 좀 밀어 주어서 본인의 자연적인 치료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강의로 넘어와 가지고 이야기에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허리 디스크 치료가 비수술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례 중심적으로 또 디스크의 형상과 종류를 갖고 오늘 좀 포인트를 짚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디스크 치료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안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환자가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받았다고 칩시다. KKYYKK님이 풍선 확장술 협착증 진단받고 효과가 별로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풍선 확장술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는 귀가 이게 얇아지고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만을 고집하다가 보면은 환자마다 모두 다른 형태의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 디스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질환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환자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세 남자 환자분인데 오른쪽 엉덩이랑 뒤 허벅지에 통증이 있었어요. 3개월 정도 되었고 종아리가 아파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는 3번 정도 했고 MRI 검사는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직업은 운전을 오래 하세요. 사실 버스 운전 기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뵐 때는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고만 말씀하셨고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버스 기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을 봤을 때는 요 정도이면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측만증이 조금 있고 척추의 약간 모양새가 남들하고는 다르지만 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를 권유하게 된 거예요. 엑스레이는 디스크랑 신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만 찍고 하는 단계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약도 쓸 수 있고 물리치료, 도수, 충격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기본 치료라고 부릅니다. 기본 치료를 좀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되니까 MRI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자, 보았더니 제가 MRI 보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죠. 만일 보신 적이 없다면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 재생 목록을 보시고 거기서 MRI 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MRI를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MRI는 물 성분이 하얗게 보이는 T2 MRI예요. 그래서 시상면이기 때문에 옆에서 본 사진이죠. 지금 보면 배 쪽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등 쪽인 뒤가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네모난 뼈를 요추 5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추 5번 뼈가 있고 아래는 천추 1번 뼈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하얀 원판처럼 생긴 게 디스크인데 지금 화살 표시가 보이는 곳의 디스크는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데 5번과 천추 1번에는 어떻죠? 디스크의 색깔이 검게 변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속칭 허리 디스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인 거예요. 자, 단면도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배 쪽이 되고
여기가 등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5번과 척추 1번 사이에 디스크겠죠. 예. 디스크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뼈와 몇 번 뼈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번과 척추 1번 5S1이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 디스크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인데 거먹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바로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이쪽이 우측이니까 환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경 뿌리병증이 맞는 것이고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약간 비스듬하게 찍어서 MRI 보았더니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맞고 이것 때문에 신경 뿌리가 눌려서 아픈 게 맞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까 전에 우리 5501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4번, 5번에 골극이 생기고 디스크도 탈출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환자분의 사례가 되게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분도 신경주사를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었고 이러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환자분한테 그러면 단일공 내시경으로 이렇게 경피적으로 1cm 정도 구멍을 뚫어서 터진 디스크 조각을 좀 제거해 주는 게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풍선 확장술이나 신경성형술은 이 정도 디스크에서는 재발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압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랑 상담을 해보니까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다는 거랑. 예.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말씀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신체 수행 능력이 좋으신 거예요.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통증이 간간히는 오지만 지낼만은 하고 처음 몇 달 전보다는 사실 지금은 좀 더 나아진 단계래요. 근데 연달아서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는 그만 주사를 놔줬고 큰 병원을 가보거나 아니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라 본인이 바쁘다 보니 못 오다가 지금 와가지고 통증이 조금 나아진 양상은 맞고 걱정도 되고 하니 이거를 한번 상담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저를 찾아왔고 환자분이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치료 잡고 잘 나았다고 하니까 원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듣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증의 정도가 좀 좋아지는 추세입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걷거나 하는 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요? 했더니 30분 이상 1시간도 잘 걸을 때는 거뜬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종아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무리가 되었을 때는 통증이 상당한데 안 그럴 때는 또 괜찮은 경우도 요즘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러면 아직까지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해봅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주사는 잘한 것 같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다리까지 막 타고 내려가는 주사를 3번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사는 사실상 신경근 차단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허리 엉치의 뻐근한 끼가 더 불편해지셨으니 조금 다른 종류의 주사를 맞아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고 후진의 측지 신경 차단술을 처음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트리암시놀론을 한 앰플만 사용하고 H라제라는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주변에 조금 더 흡수도 잘 되고 유착이 방지되도록 약물을 좀 사용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프롤로 치료라고 해서 주위에 포도당을 이용해갖고 강화를 해주는 것에 병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환자분께서 이제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술도 요즘은 보류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좋아지셨다면은 약 먹고 주사 치료의 간격을 조금 늘려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MRI에서도 디스크의 간격이 좁고 탈출도 있고 골극도 있으니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또 끊어버리면 다시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그리고 3주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기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통증이 좋아지셔서 제가 이제 고만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치료를 끝낸 사례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분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치료가 된 거냐, 어떻게 치료가 된 거냐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한 게 효자손이잖아요. 효자손. 효자손이 뭐예요? 등 긁어주는 거죠. 저는 등이 가려울 때가 종종 있어서 저희 딸한테 등 좀 긁어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엄한 데를 긁으면 아우 답답해요. 거기 말고 조금 더 아래 막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MRI와 환자의 증상을 잘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불편해하는 그 증상을 잘 타겟팅해서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사는 약물과 배합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어디냐도 중요합니다. 사실상 MRI만을 봤을 때는 MBB 같은 후진의 측지 신경 차단술보다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훨씬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환자에게 다시 한번 병력을 청취해 보면 방사통의 양상은 좀 나아지고 있고 현재는 그 주위가 뻐근한 느낌이 훨씬 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길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상이 개선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근 차단술을 꼭 고집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그 디스크 주위에 약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변두리에 들어가도 충분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환자가 현재 느끼는 증상을 적절하게 치료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수가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의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쇼텀하게 짧게 봐주고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통증 경감이 확실해지면 인터벌을 늘려갖고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KKYYKK님이 허리 통증은 전혀 없고 본인이 협착증 진단받은 다음에 풍선 시술을 했는데 종아리 외측 등만 있고 5, 6천 번은 무리 없는데 10,000보 이상 걸으면 통증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수술이 정답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KKYYKK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00보 걸으면 수술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예. 저 10,000보 안 걷습니다. 예. 10,000보 이상 걸으면 통증이 오는 사람이 수술 걱정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종아리 외측 통증만 있는데 5, 6천 보까지가 무리가 없고 오후에 10,000보 이상 걸으면 통증 올라온다면은 제 생각에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KKYYKK님은 이 정도면은 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KKYYKK님이 지금 랜선 상담이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 중에 빠뜨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인트가 된다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수술 결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단편적인 얘기만으로는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허리 디스크 환자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환자가 처음에 경험했던 방사통은 분명히 있었지만 좋아지는 추세고 운전하시고 일을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고 점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사통은 줄었고 허리, 엉치, 허벅지로 국한되는 뻐근한 통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사 치료를 몇 번 하면서 끝내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KKYYKK님도 협착증이라는 단어, 수술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금 정도의 신체 수행 능력이라면 수술이 정답인가요? 질문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거는 내가 현재 느끼는 증상이 어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른 환자분 사례를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똑같이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까지예요. 3개월 정도 됐고 이분은 저한테 왔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너무 아파요. 그리고 MRI 검사도 했어요. 근데 병원마다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검사를 조금 더 새로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랬고 다시 검사를 해봐서 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MRI를 보시면 요거는 옆면에서 본 시상면 MRI죠. 이쪽이 배 쪽 앞쪽이고 여기가 등 뒤예요. 3번과 4번 사이에 제가 화살 표시로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가 의심됩니다. 여기에 살짝 걸쳐져서 보이죠. 그래서 요추 3, 4번은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고 4, 5번은 협착증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면도를 가지고 보니까 이쪽이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고 앞쪽 뒤 그리고 3, 4번 디스크 공간이고 여기에 조그만한 디스크가 파열된 조각이 보였어요. 요추 요한모뷰라고 그래서 그 신경이 돌아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길목이에요. 저기에 디스크가 박히면 굉장히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협착증을 치료해야 되냐, 디스크를 치료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3, 4번에는 터진 디스크가 있고 4, 5번에는 협착증이 있는데 나는 뭘 치료해야 되냐. 난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의사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들마다 어떻게 의견이 다른 거죠? 뭐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했더니 첫 번째 선생님은 작은 디스크 조각이라 이건 수술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알 만한 디스크를 꺼내려고 수술을 하신다는 거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지금 이거는 쥐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 외양간을 불태우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어떤 내시경이 있어서 채소 침습이고 뼈를 안 건드린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수술은 수술인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자연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협착과 디스크 둘 다 있으니까 신경 성형술 같은 걸 해봅시다.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서 약물로 씻어내주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너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물어봤더니 또 환우의 카페에서는 저거 치료하면은 시술은 효과가 없다고 다시 금방 재발한다 이런 얘기가 막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한테 소개를 받고 또 유명하시다는 교수님이 계셔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약은 한 달치 주시고. 약 딱 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증상과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가봤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증상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3, 4번 디스크는 앞쪽 허벅지로 갑니다. 4번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증상과 맞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속으로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지? 난 절대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또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더니 협착증, 디스크 둘 다 원인이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 갖고 거기를 제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협착증도 이렇게 깎아내면은 큰 손상 없이 감압술을 할 수 있고 터진 디스크는 들어가서 그 터진 것만 꺼내면 된다.
둘 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환자분이 깊은 고민에 빠지신 거죠. 내 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제가 환자분하고 깊게 얘기를 나누고 피지컬도 하고 MRI도 새로 보고 말씀을 들어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증상의 기간과 통증의 양상과 신경차단술의 반응 등을 보았을 때는 3, 4번 파열성 디스크가 주병변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 자체가 좀 급작스럽게 왔고 협착증과 동반되는 그런 양상의 증상은 거의 없었던 분이었고 MRI에서도 4, 5번에 협착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그리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차단술을 했을 때도 3, 4번 신경차단술을 했을 때 짧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때는 짧지만 증상이 매우 좋았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좋아지는 양상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을 디디면 막 힘이 풀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고 남들은 이 정도까지 아프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게 콩알 디스크인데 뭐냐면 누르고 있는 MRI에서의 부분은 요만큼이지만 안에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상에서는 튀어나온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속 안에 있으니까 압력이 매우 높은 디스크죠.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금 치료에서 빼주면 증상이 좋아질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3, 4번만 치료하면 되고 4, 5번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 어차피 저는 단일공 내시경을 해드릴 거니까 구멍을 한 개만 뚫습니다. 그래서 3, 4번 하나, 4, 5번 하나, 수술을 2개 하면 2개 뚫을 거고 하나면 하나 뚫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2개에서 좋아지는가 하나에서 좋아지는 거랑 같다면 뭐로 2개를 합니까? 하나만 하는 게 밥이지. 그래서 3, 4번만 먼저 해봐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 4번을 단일공 내시경으로 수술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이 디스크가 콩알같이 박혀 있는데 연결이 돼서 압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커다란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 파열성 디스크로 인한 압박된 신경뿌리 병증이 아주 심했던 거죠. 치료 경과는 상당히 좋았던 거죠. 이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통증이 거의 정상화가 됐고 지금은 아주 잘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치료가 잘 된 사례들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마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임상을 보는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의사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모두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선생님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정답을 맞추는 선생님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정답률이 높은 선생님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개인의 의사마다의 의견 차이가 믿기지 않겠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허리 디스크 협착증의 치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수술하고 어떠한 경우에 비수술을 하는지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디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타입이 있는데 그런 형태학적인 종류와 파열된 디스크의 위치 그리고 하드한 디스크, 단단한 디스크가 있냐 없냐, 협착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증상과 연결지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는 협착증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결한 편이에요. 협착증이 더 복잡하고 더 고려해야 될 게 많고 디스크는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그래도 협착증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형태학적인 분류예요. 첫 번째 디스크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 돌출된 형태예요. 프로트루전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디스크를 싸고 있는 껍데기인 섬유류는 찢어졌고 거기에서 수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예.
요렇게 살아있는 거죠. 모체가.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연적으로 재흡수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요 프로트루전 디스크, 돌출된 디스크들은 증상을 계속 일으키면은 수술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범위가 넓어서 압력을 잘 분산시키면 통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그래서 이런 디스크 돌출은, 프로트루전 디스크들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유해드려요. 그리고 넓을수록 비수술적으로 치료하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재활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신전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디스크가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신전을 해서 전망각을 만들면 아무래도 들어가고 잘 아물 수 있겠죠. 이거를 굴곡시켜서 벌리면 압력이 증가하거나 혹은 더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생활 개선을 열심히 하고 운동과 스트레칭을 적절하게 잘 병행을 시키면 이런 디스크들은 잘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몇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다수에서는 비수술적으로 많이 경향을 두는 편이고요. 다음은 디스크 탈출증인데 요거는 익스트루전 디스크라고 해서 찢겨져서 요게 나온 겁니다. 이런 디스크들은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디스크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재흡수율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들이 생각보다 가장 많이 수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돼서 떨어져 나간 시퀘스트레이션 타입이에요. 요거는 디스크가 모체로부터 분리돼서 조각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석에 박혀 있게 되면 굉장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의외로 재흡수율이 높아요. 의외로. 그래서 사이즈에 상관이 없이 이렇게 크게 터지더라도 압력만 높지 않고 모체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 비수술 반응도 좋고 재흡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를 돌출부터 아까 나왔던 완전히 파열된 타입까지를 경증에서 중증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통증의 정도와도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순서대로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까 전에 이 디스크가 처음에 나왔던 돌출된 디스크가 제일 경증인 것 같고,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서 큰 덩어리가 박힌 게 제일 아플 것 같은데 이게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디스크는 자연 재흡수라는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방송과 또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디스크는 스스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터진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체적으로 문헌 분석을 해보면은 60에서 70% 정도의 재흡수율이 보고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았던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런 타입의 디스크에서는 93% 정도는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뭐하러 수술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꼭 이렇게 해요. 이게 재흡수율이라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디스크의 성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큰 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솜하고 돌 조각이 있는데 어느 게 크죠? 솜 조각이 훨씬 크죠. 근데 솜으로 맞을 때랑 돌멩이로 맞을 때랑 어느 게 아플까요? 당연히 돌멩이가 아프죠. 우리가 베개 싸움을 해도 돌멩이로는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크게 부상될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와는 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디스크가 터져서
뭔가 큰 조각이 박혀 있는데 요게 신경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 감싸고 있잖아요. MRI상에서는 커 보이지만 압력이 높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작은 조각이 신경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꼬집은 쪽이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건 형태학적인 얘기인 거지 반드시 증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디테일을 의사가 좀 봐줄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생님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요건 돌출된 형태의 디스크예요. 근데 이 돌출된 부분에 아주 하드한 딱딱한 부분이 박혀 있어서 이게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이런 석회화되고 단단한 부분이 누르게 되면 주사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솜처럼 말캉말캉하면 사이즈가 커더라도 스테로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 약이 들어가면서 줄어들 수 있어요. 볼륨이. 압력도 줄 수 있고 염증도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금방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디스크 재흡수도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드하고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사 치료나 비수술에 대한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드한 부분이 누르면 통증의 양상도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체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조각이 크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압력이 높지 않고 그리고 디스크 모체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디스크잖아요. 그러면 영양 공급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시퀘스트레이션 타입에서 이게 재흡수율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조각인데 통알 디스크예요. 근데 굉장히 작지만 딱딱하고 함요부의 위치에서 압박과 압력이 매우 높으면 아무리 작아도 자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견딜 수 없겠죠. 이때도 의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작은 조각이 과연 아플까? 그때는 이런 치료에 대한 경험 유무가 중요할 거고 내가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침습적이면 저 조각을 빼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각만 빼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저는 작은 조각은 항상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입에 뭐가 가시가 박혔는데 그걸 빼면 시원해지지 않겠냐고. 저렇게 딱딱한 조각은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통증의 가장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디스크는 재흡수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로 그 염증과 이 불을 꺼주면 돼요. 저희가 항상 디스크와 염증을 불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이 나고 있고 정상신경 조직이 있는데 이 정상신경 조직이 있는 데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저 안에서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가 내리면 불이 꺼질 수 있다시피 꺼질 수 있지만 만일에 저렇게 끈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증상을 회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디스크가 자연 재흡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안 아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헌을 보면 MRI상에서 자연 재흡수가 일어나는 게 임상적으로 안 아프다,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불이 꺼져서 이제 꺼지고 진화가 되고 있지만 다 타버린 숲과 그 후유증은 환자가 감당을 해야 되고 이 불이 점점 내려와서 이 아래까지 덮치게 되면은 큰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랑 염증을 잘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절대 안 하겠다고 질질질질 끌고 가게 되면 그만큼 후유와 장애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현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비수술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고, 환자가 수술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통증이 극심하거나 만성적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은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시점인 거예요. 그때는 개입을 해서 치료를 빨리 해줘야 후유와 장애를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허리 디스크는 자연 재흡수와 환자가 자연 회복이 가능한 병은 맞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되거나 그럴 때 자연 회복만을 고집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여러 요인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조금 길어져 가지고 시간을 초과해 버려서 대답을 다 못 해드리게 됐는데 나머지 두 분 정도만 빠르게 대답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옥자님께서 협착 시술을 했는데 9개월이 되었고 발저림이 지속적이래요. 걷기, 브릿지 운동, 진통제 먹어도 똑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발저림 자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려보고 약물로 치료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발저림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옥자님이 말한 협착 시술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일에 내시경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만일에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계통의 중재적 시술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인 감압술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옥자님은 제 의견을 듣고 한번 진료에 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실버탭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추간판 탈출로 2년 전 현미경 수술을 했는데 장시간 일해서 앉아서 일을 해도 될까요? 운전직은 피해도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피하는 게 좋긴 하겠죠.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또 예쁘게 잘 안 물었다면 또 크게 뭐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술을 했다만으로 일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신체적인 능력과 이런 모든 게 다 잘 받쳐준다면은 운전직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신체적인 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후유 장애가 좀 남아 있고 근소시도 많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장시간의 운전직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들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저희 산도이병원 산도이TV 방문하셔서 거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루트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있으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